안녕하세요. 수리랑닷컴의 광쌤입니다. 오늘은 수열이죠. 수열이 이제 시간상으로는 이제 기말고사에 해당할 텐데요. 자, 등차 수열이 말 그대로 이 그 상학함수와 같이 이 공식의 노예가 되면 등차 수열은 큰일 난다고 봐야 돼요. 제가 여기 이제 오늘 등차 수열 뭐 시간이 되면 등비 수열도 좀 봐드리겠지만 수열의 합도 그렇고 시그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점화식 있죠? 요즘 점화식은 뭐 빠져서 말은 빠졌지만은 일부 대입해서 하는 형태는 문제는 나오죠. 아무튼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마련을 할 텐데요. 제가 여기 지금 그 등차수열의 기본 정의라든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강의는 제가 개념이나 문제풀이를 이렇게 풀로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 좀 이런 정도는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항의 일반항이라고 제가 이제 여기 써놨죠.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그런 수열이고, 자, 일반항을 보통 A에는 어떻게 되죠? A1 플러스 N-1t. 자, 이때 이제 이 D라는 게 공차죠. 자, 이건데 일반항을 하기 전에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체를 보고 한 가지 전개를 한번 해보자 이거를. 그럼 dn이죠.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자, 이렇게 이제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인데, 자, 이때 이제 구조를 잘 보면 이거를 이런 모양으로 한번 보여줘. 이렇게 n에 관해서 a1 마이너스 d로 보고, 이걸 만약에 fx라고 해주면은 이게 dx 플러스 a1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예요. 단 x는 자연수다. 자, 이런 말을 해주면은 결국 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1차 함수죠. 1차 함수에서 뭐는 공차는 바로 뭐 기울기예요. 기울기. 자, 1차 함수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할 때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이 x1, y1이면 y는 m의 x-x1 플러스 y1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내곤 하는데, 이것도 기울기가 3이고,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얘가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y는 기울기는 무조건 x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점에 대해서 1 집어넣어서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얼마를? 4를 빼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수열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A1이 뭐 3이고 공차가 4다. 자, 이런 말이 있으면은 일반항 A에는 무조건 4n인 거예요. 그리고 1 집어넣어서 3이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차 함수도 막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고,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이런데, 이게 항상 이 일반항 하나만 알고 있으니까 물론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자꾸 이 A1 하나로 놓고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좋을 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연산이 더 많아져요. 따라서 일반항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일반항을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항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항이. 그 항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일반항을 만들 수 있지 않냐. 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 있죠. 자, 여덟 번째 항이 20이다. 예를 들어서 공차는 3이다. 그럼 일반항이 뭐냐? 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서 자꾸 일반항 A1을 찾으려고 이 A8은 A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7번 더해서 한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하려고 애쓰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이것도 똑같이 이해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일반항 A에는 D가 3이니까 3n이겠죠? 자, 이때 8을 집어넣어서 22가 나오면 되죠. 8을 집어넣어주면 24니까 22가 되려면 2를 빼주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일반항이 일반항을 가지고 찾으라는 내용하고 똑같겠죠, 이게? 자, 이런 내용인데, 요거 말고도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하고 뭐 일곱 번째 항의 합이 24다. 그리고 14번째 항과 그리고 18번째 항의 합이 이게 68이다. 그러면 10번째 항은 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 여기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를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6D, A1 플러스 13D, A1 플러스 17D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상관없죠.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방법은 아주 많아요. 이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특정하게 어떤 그 문제가 예를 들어 또 있죠. 이것도 같이 풀어보죠. 예를 들어서 여섯 번째 항이 이게 23이다. 뭐 이런 거. 또는 21번째 항이 이게 마이너스 22야. 자, 이런 말이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돼? 뭐 이런 거예요. 자, 우선 이걸 먼저 해볼까요? 이 여섯 번째 항을 A1 플러스 5D로 21번째 항을 A1 플러스 20D로 두고 그걸 다시 연립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21번째 항 이 21이라고 하는 A의 21, 21번째 항을 여섯 번째 항으로 표현해도 되죠. 그러면 공차를 몇 번을 더하면 되죠? 이게 15번을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주면 21번째 항이 나오잖아요. 즉, 마이너스 22는 23 더하기 5D가 되고,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D의 값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55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1이 나오겠죠. 자, 또 뭐 여기서 다시 A1을 구할 필요는 없죠. 따라서 A에는 마이너스 11n이 되고 6을 대입해서 23이 나오면 되죠. 물론 여기 이제 덧셈이 좀 필요하겠죠. 6을 대입해주면은 값이 좀 크네요. 마이너스 66이 되죠. 66이 되니까 플러스 얼마죠? 89가 되면 되네. 이렇게. 그래서 6을 대입해주면은 66에서 89에서 66을 빼주면은 23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주어져 있는 항을 그대로 이용해서 계산해주는 게 이게 훨씬 더 빠르겠죠. 훨씬 더 좋고. 자, 그런 내용이고, 특히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놨지만, 이 예보다는 지금 이게 더, 확실한 예고, 값이 좀 크죠, 사실은. 자, 이런 경우는 A1 뭐 그렇게 둬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요 둘의 합이, 항에 대한 합이 얘네들이 짝수로 주어져 있다면 이거는 등차 중항을 이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즉, 이 문제나 다를 게 없는 게 요거 가운데 항이 다섯 번째 항이죠. 즉, 쟤는 다섯 번째 항이 얼마죠? 48란 얘기고 얘는 몇 번째 항이죠, 이게? 16번째 항이죠. 이 16번째 항이 136인가요? 값이 좀 크네요. 자,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면 등차 중앙이죠. 너의 둘의 절반을 해주면 A5가 되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두 배 항이 절반한 건 아니니까 두 배 해줘야 되니까 값이 24니까 이게 따라서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2분의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요게 A 다섯 번째 항이고 줄겠군요. 그죠? 이걸 더 곱해줘야 될 게 아니고 여기는 12가 될 거고, 그죠? 따라서 2분의 24니까 이게 12가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거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게 14번째 항이니까 16번째 항이 되고 이거의 절반이니까 34가 되겠죠. 즉 여기가 34가 되겠죠. 이렇게. 즉 다섯 번째 항이 12, 16번째 항이 34가 되는 이런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따라서
일반항 바로 나오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두 개씩이나 있는데 두 개나 필요 없죠.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이렇게 밑에 것까지 구할 필요도 없고 이거하고 똑같이, 즉 A에는 다섯 번째 항을 시작으로 해서 공차가 없군요. 그럼 16번째 항은 16번째 항이라고 하는 이 34는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11번을 더해주면 되겠죠. 즉 여기서 이제 D값이 2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이 있고 여기도 A1 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섯 번째 항이 있고 공차가 있으니까 2n이고 5 대입해서 12가 나오면 되니까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얘기예요. 합이 특히 주어져 있으면은 뭘 생각해라? 등차 중항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계산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저처럼 틀리지 마시고. 자, 이제 그런 형태라는 거.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일반항이 일반항. 즉 A1을 기준으로 해서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항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이 합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그 가우스의 그 합의 원리죠. SN이라고 하는 게 2분의 첫 번째 항에다가 n번째 항을 더해서 n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의미 자체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건 이제 수업 중에 좀 해줘야 될 내용이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거는. 자, 이때 자꾸 여기서 이 an이라고 하는 거를 a1이니까 여기다가 이게 a1 플러스 n-1의 d니까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2분의 어떻게 되죠? 2의 a1 플러스 n-1의 d 곱하기 n 아니냐. 자, 이런 얘기를 해서 자꾸 이걸 강조해서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에 대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게 좋은 거죠. 합의 원리를 아주 심플하게 표현한 그 내용을 다시 복잡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얘기예요.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 그냥 이 원리를 이걸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요거는 딱 한 번 쓰는 거죠. 딱 한 번. 이거 정리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요게 2분의 d n제곱이 되고 그리고 뭐 곱하기 n 상수항은 없죠.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따라서 등차수열의 합이라 그러면은 이게 그 꼴이, 자, 이런 꼴이 나오죠. 이런 꼴이.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걸 보고 이 a에다가 몇 배? 2배를 해주면 그게 바로 공차구나. 자, 이런 정도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S1은 A1이니까 A1은 S1이죠. 이게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자, 이걸 이용해서 또 일반항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합일반항에 관련되어 있는 그 경우도 아주 많아요. 관련한 문제들, 활용할 것들, 이런 것들 꽤 많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이런 정도. 즉 일반항에 대해서 A1만 고집하지 마라. 자, 그 얘기고요. 합의 일반항에 있어서는 가우스의 원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직선상에서 일정 간격으로 끊어져 있다고 보면은 A2,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AN-1, AN.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합일반항도 합일반항의 일반항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뭐 그런 정도까지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고 수업 중에 할 내용이라 좀 그렇고,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 의미가 바로 얘와 얘의 합에 대해서 절반이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를 중점이다. 수직선 위에서의 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n이죠. 즉 항의 개수. 자, 이걸 곱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 않냐. 자, 이런 발상을 가지고 또 풀어주면은 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그 합도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 2, 3, 8, 9, 10, 15, 16, 17. 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 이거 합이 얼마야? 라고 하면 그 중점이 9가 되고 이게 중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항의 개수인 9를 곱해서 81이 됩니다. 자, 이 중점은 해당하는 항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쳐도 항의 중점은 9가 되고 항수 8개니까 72가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보통 저 이제 이걸 할 때 이제 달력을 막 이렇게 좀 그려주고 그러는데, 자, 이거 하나의 의미가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고 이런 문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에 대해서 식을 변형하려고 하지 말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대로 표현하도록 하자. 그리고 뭐 굳이 이제 하자면 이런 정도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정도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등차 수열은 할 얘기는 많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아주 팁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1참수 일반항과 공차가 주어져 있을 때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도 알려드렸고, 일반항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 대부분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은 설명이 좀 들어갈 텐데요. 본인 스스로가 자꾸 A1 플러스 N-1D에 대입해가지고 간략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건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의 일반항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소개드립니다. 등비수열은 마찬가지예요. 등비수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간략하게 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팁이죠. 자, 그런 내용들도 많으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스킵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아시는 분들 또는 공식만 이렇게 자꾸 외워서 쓰려고 대입해서 그러신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인들의 문제를 좀 적용시켜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길게 하는 건 아니고 짧게 해서 이런 것 좀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정식 강의로 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거. 자, 이해되셨죠? 네, 술량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